한국만큼 오컬트 영화가 나오기 좋은 토양도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무수한 토속, 민간 신앙들, 전래되어 오는 설화들까지 그런 면에서 느낌 좋은 예고편 한 편이 공개됐죠. 제목은 파묘, 검은 사제들. 니들이 스스로 인간을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사바하로, 왜 이제 온 것이냐, 야. 한우물, 아니 한 무덤만 파왔던 장재영 감독의 신작인데요. 제작 배급의 쇼박스, 개봉일은 올해 2월 중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할 말이 많아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둠과 습기가 자욱한 한국형 오컬트의 세계로 잠시 떠나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시작부터 앵글 좋습니다. 최민식이 연기하는 풍수사 김상덕과 장의사 고영근이 긴장된 표정으로 무덤을 내려다봅니다. 흙을 털어내고 관노인 자리에 맨손으로 흙을 집어 맛을 보더니 납득하듯 고개를 끄덕이죠. 묘자리의 길과 흉을 구분해주는 풍수사 상덕과 유해수습과 여물하는 장의사 영근의 협업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표정, 복장, 주변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무덤과 상덕이 묘비를 바라보는 이 무덤은 다른 무덤입니다. 이 장면은 묘 이장을 하기 전 현재의 묘지를 정확히 탐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유족들과 장지로 같이 이동하죠. 어쨌든 이런 장면들과는 별개로 상덕의 대사는 문제의 묘가 풍수지리적으로 사람을 묻으면 안 되는 자리에 사람을 묻은 것이고 기운이 막히고 우환이 있는 가족의 운명을 바꾸겠답시고 묘를 잘못 건드리면 더 크게 일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체형상 상덕으로 보이는 우산남이 향하는 이 집의 전경은 나무에 내걸린 등과 많은 솥대, 지붕 아래 문양 등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히 말하면 땅속에 흐르는 기가 모이는 곳을 명당이라 하고 그곳에 산자나 죽은 자가 머무를 때 인간계가 평온을 얻는다는 고대 중국에서 발상된 민속신앙인데요. 바람을 타면 기운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멈추는 특징을 고려해 기운이 잘 모이는 명당을 찾습니다. 상덕이 보기엔 도무지 명당이 아닌 외딴 마을에 있는 그늘지고 어두운 그야말로 악지에 왜 사람을 묻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김고은이 연기하는 젊은 무당 화림은 묘바람이라고 말하고 옆에는 같이 팀플을 하는 또 한 명의 젊은 무당 이도현이 연기하는 봉길이 있습니다. 묘의 방향이나 지형이 나쁘거나 파헤쳐지거나 물이 차거나 이장 또는 합장을 하거나 제사도 안 지내고 자손이 무심해 찾지도 않으면 묘바람, 산바람, 산소탈이 일어나며 묘는 잃어버린 묘가 되어 알 수 없는 우환이 시작됩니다. 신업에 따르면 LA에 살던 어느 유복한 가족들에게 기이한 초자연 현상이 잇따라 발생한다고 하니 조건이 맞아 떨어지죠. LA 가족들은 소문난 젊은 무당팀 화림과 봉기를 고용하고 그곳으로 간 무당들이 위험에 빠진 갓난아기를 구한 뒤 이 가족들에게 조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묘를 통해 악재를 막고 조상을 구제하기 위해 LA 가족들이 거액의 돈을 내걸게 되고 젊은 무당팀이 최고의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에게 도움을 청해 파묘 후 이장을 하려는데 이 묘가 극악의 불길한 묘였던 겁니다. 상덕이 흙을 뱉어내는 것과 초반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꽤나 대조적이죠. 이 내용 깔고 계속 보실게요. 관부 내옥제 질천불 수호인신 연기 가세 자해 60갑자 종불화생 위아도제 복입 전문이라. 늦은 밤 폴리스 라인 앞에 상덕이 서있고 대문에도 쳐져 있으며 상덕팔 아래엔 혈흔으로 의심되는 것과 옆에는 둔기가 보입니다. 누가 누굴 죽였음을 알 수 있고 LA의 유복한 가족들과 모종의 이유로 연이 끊긴 가족 친지가 기거하는 곳으로 예상됩니다. 화림 장면은 손의 모양과 복장을 보면 교차 편집이죠. 눈 감는 장면, 무구를 치는 장면 이렇게 따로입니다. 녹슨 대문 옆에 연기는 이 집에서 불 피우고 기도하는 장면의 인서트, 오른쪽 문은 어둡게 하면 얼굴이 보입니다. 화림과 봉기는 둘 다 실내에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거악에 직면합니다. 세 명이 집 마당에 모여 있습니다. 무당은 자기 신령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새로운 신령과 접촉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태우는 물건에도 찌푸린 얼굴이 드리웁니다. 관부 내옥제 질천불 수호인신. 관부 내옥지의 7천불 수호인신이라며 봉기를 외우는 건 1000만가지 액을 막아주는 도액경입니다. 지니거나 읽으면 액살이 떨어져 나간다죠. 탑차에 잔뜩 실려온 돼지들을 보는 이장업체 인부들과 돼지들을 내걸고 굿을 벌이는 화림, 병실에서 기도하는 봉길의 모습이 나오고 저게 사람간 맞아?
무덤을 파라고 끄덕이는 영근, 상주가 파묘를 선언하고 격렬하게 춤추는 활인과 북치는 봉길에 이어 묘의 삽을 찍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문제의 묘자리는 우거진 나무, 어두운 화면, 낮은 색온도가 특징인데요. 이 묘에서 관을 꺼낼 땐 모두 복장이 이렇습니다. 상주가 죽거나 잘못됐는지 자기들끼리 가본 느낌이죠. 어쨌거나 상주와 이장업체 인부들을 비롯 사람이 많은 이 묘와 주인공들이 따로 살피는 문제의 묘, 역시 이렇게 두 곳이 나옵니다. 저게 사람관 맞아? 이 대사 하나만으로 호기심을 극한으로 짜내는 거 좋고요. 관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운구차 한 대가 질주하고 이따 관이 실린 장면과 연결되죠. 직원을 불러 잠긴 호텔방 문을 따고 들어가는 상덕. 문틀이나 천정 몰딩을 보면 같은 방이고 아까 파묘했던 상주가 테이블 위에서 기괴한 동작을 하고 있죠. 무슨 하일 히틀러도 아니고 파묘 이후 일어난 변화로 넋이 나갔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이때 일로 상주는 영화에서 아웃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호텔에서도 꽤 큰 방이라 돈은 설정대로 부족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온 것 같습니다. 상덕이 홀로 산에 올라가 복괭이로 판 곳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장소로 밝게 해보면 중간에 얼굴이 있네요. 심각하게 내려다봅니다. 차 트렁크에서 무구를 꺼내려는 활임, 왼쪽에 타악기가 눈에 보이고 그 옆에 종이로 만든 술도 있고요. 병실에 온 두 무당들은 아까 봉길이 기도하는 장면과 이어지고 활임이 굿중에 손가락으로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당이 쓰는 신칼과 모양도 다르고 각각 크기도 다른 식칼을 들고 산에 오르는 활임이고요. 관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파묘한 관은 끈으로 묶어두고 차창 밖으로 세찬비가 내립니다. 화장로에 컴프레서 스위치를 누르고 태우죠. 아마 땅에 물이 있고 토질이 좋지 않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시신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저게 사람관 맞아? 그리고 관을 옮기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보이죠. 등에 모락거리는 김, 이런 세심한 장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병원 탑 부이고 누워있는 건 봉길입니다. 귀신 들린 채 화장장에서 묶인 걸 볼 수 있었고 병원 침대에서 모락모락하는 장면도 있었죠. 어떤 존재가 조우할 시 급격한 체온 변화를 겪는 듯합니다. 교복을 입은 사람 등 봉길의 가족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 가슴에 놓인 타담한 부적을 보면 봉길을 잡고 있는 귀신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듯한데 귀신에 들렸거나 봉길에게 강신한 주체, 즉 몸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인물은 손의 모양으로 보아 여성, 활임으로 예상되나 손톱이 검게 보이는 건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포대에 닭이나 돼지 한 마리를 챙겨온 것 같은데요. 검은 사제들에서 악령을 빼서 옮길 때 돼지를 사용했던 게 생각나는 대목. 봉길의 의문의 집 창고에 녹슨문을 열고 들어가고 악취가 나는 듯 입과 코를 가립니다. 위쪽으로 불길을 응시하는 활임. 만약 불화의 숲을 님이라면 이름이 착 붙는 장면 같습니다. 흙더미에서 죽은 붕어를 잡으려는 손이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막판 몇 초는 봉길을 제외한 세 인물의 얼굴에 의문의 한자들이 가득 쓰여 있으나 캐릭터 포스터엔 봉길의 얼굴에도 쓰여 있고요. 애초에 봉길은 팔에 이런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 앞에서 그 겁나 험한 게 등장하는데요. 밝게 보면 마치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판 포스터도 역시 겁나 험하죠. 이 글귀들은 1차적으로 어떤 존재와 마주한 뒤 이들을 따라다니게 된 저주 또는 흉악한 살로 보입니다. 주간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의식 전에 필요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네요. 예고편은 살짝 숨겨두는 척하면서 어떤 얼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이 어떤 매개체가 되는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은 골든타임이시나 이들도 자손대대로 파묘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차를 탄 활인과 영근이 산으로 향하고 해외판 티저에선 두 사람이 노읍다랗게 위를 올려다보는데요. 뒤에 있는 그림자의 위치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둘의 표정을 보아 최악의 상황이 끝난 최종 장면이 아닐까. 네, 지금까지 오랜만에 1차 예고편 보자마자 2차 예고편이 보고 싶어진 그로테스크 범벅 오컬트물이자 예상치 못했던 초유의 기대작 파묘의 첫 번째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이 영화 벌써 해외에서부터 기대하고 있죠. 이례적으로 버라이어티가 독점 기사까지 공개한 영화로 해외판 제목은 엑슈마, 스페인어 3인칭으로 시체나 유해를 발굴 또는 파낸다는 의미고 북미는 The Unearthed Grave, 파낸 무덤 되겠습니다. 이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부제는 더 비셔스 이멀지스로 악랄한 존재가 나타났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쇼박스 인스타에선 험한 것이 나왔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요.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배우의 상업 장편에 첫 등장하는 이도현 배우까지 조합도 좋아 보이고 이런 기대치 본편에서 꽉꽉 채워주길 바라면서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졌습니다. 저게 사람감 맞아?